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늘 우려하고 경고했던 사태가 드디어 오늘 이제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무런 쓸데없이 야당 투쟁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야당 혁신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야당을 그냥 죽이려는 불체포 권리에 대한 포기와 자해, 공갈, 백기투항. 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이 영장을 막 칠 텐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싶었더니 결국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쳤는데, 이게 너무 이 웃기는 일이죠. 전례도 없는 일이고, 이미 구속영장에 대해서 2달 전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야, 이거는 부당하다, 그냥 니네가 기소해라, 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도망갈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뭐 녹취 다 땄다며, 증거 인멸할 게 뭐 있냐, 니네가 애초에 증거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부결돼서, 그럼 그냥 검찰은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기소하면 이제 재판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2달 뒤에 갑자기 회기가 없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쳤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례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자, 원래 국회의원들은 이제 회기 중에 이 영장을 치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지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기 중에 부결됐다고 해서 회기가 없는데 또 쳐서 잡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국회에서 결론 내렸어. 이 둘은 구속시킬 사안이 아니다. 그럼 그냥 기소하면 되는데 회기 중에 또 쳤다.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어떠한 강력한 큰 사정 변경의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 뭐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지만은 갑자기 윤관석, 이성만이 돈봉투를 먹고 돌린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거야. 그런 경우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번에 영장은 아무것도 없어. 새로 추가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쳤어. 그러면 그동안 2달 동안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요거 이작자들이 이짓거리한 거, 이거 들어와서 이거 얼마나 지금 이 김은경이 이 양정철이랑 한국외대 법대 선후배 이자가 들어와서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노래 불렀잖아.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포기하라, 완전 그냥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이 지도부, 이재명 포함한 지도부가 굴복을 했던지. 근데 내가 볼 땐 굴복한 것도 아니야. 이 앞뒤를 따져보면은 굴복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랑 짰어, 이것들이. 짜서 처음부터 불체포 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작전을 짜고,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아예 영장 치지도 못하고, 원래는 치지도 못하는데 이것들이 여론 공작을 해가지고 마치 불체포 특권 포기가 엄청난 혁신이냐 이렇게 사기를 쳐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장을 쳤어. 원래 같으면은 지금 회기가 없어도요, 회의원 제적의 4분의 1만 동의가 되면은 임시국회 열어버리면 돼요, 당장. 임시국회 열어서 막아버리면 되거든? 근데 지금 또 이 작자들이 그냥 입만 열면 떠들어대서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자기 동료 의원들이 잡혀가는 거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윤관석, 이성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어떠한 역풍이 있었어요? 여론 역풍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있었지. 자, 이게 연합뉴스 기사예요. 이 윤석열이 어용 언론인 연합뉴스 기사인데, 부결되자마자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냐. 이 어용 언론들도 검수사 반발에 한동훈 역효과가 컸다. 이게 그 당시의 여론이었잖아요. 법무장관은 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돈봉투 받은 범죄자들 있다 막 질러대가지고 이게 여론의 반발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윤석열이 한동훈이 국무회의 때 질책도 하고 한동훈이가 완전 코너를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래가지고 한동훈이가 또 영장 칠 수 있겠냐, 완전 코너를 몰렸는데, 이거 어떻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거 6월 10일입니다. 이때가 갑자기 이재명이 난데없이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지가 이미 지난번에 영장 쳤을 때 수박들한테 가서 기어다니고 구걸하면서 결국 부결시켜서 살아난 자가 갑자기 뒤늦게 나타나더니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아니 그러면 앞에 건 뭔데? 앞에 거는 그때는 왜 그렇게 구걸하고 다녔어? 체포동의안 해달라고. 논리적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근데 그걸 여러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이재명하고 좀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이재명 자체는 수박들 때문에 수박들이 어차피 부결해버리면은 이 가결시킬 수 있지 않냐. 수박 이낙연계가 모이면 그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먼저 가는 게 낫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고 자기만 포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지켜주겠다 이런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재명이가 데려온 요 혁신이 요자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강제를 시켰잖아요. 결국 그 부분대에서 이재명 계하고 이낙연 계하고 둘 다 야벌 해가지고 당론 비스무리하게 불체포 특권은 아주 나쁜 것인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친 거예요.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것들이 치자마자 영장 치자마자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거리두나 당 소속 아냐. 이거 뭔가 이거 다 얘기된 것처럼 지금 일찌감치 한마디로 이 송영길 대표와 연관돼 있는 돈봉투 의원들, 의혹 의원들 20명은 그냥 갖다 버리고 윤석열 한동훈에게 그냥 넘겨주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야합해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처럼 그냥 갑자기 김한규 원내대변인 우리 당 의원 아니야.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지금 처음부터 저는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의 탈당한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것도 이제 이재명계 애들은 내보냈다 그러는데 20명의 한동훈이가 지금 협박을 한 20명의 돈봉투 의원들 명단이 있다며 검찰에 그 20명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때는 이 앞선에서 막을 거냐 뒤까지 가서 20명 다 끌려갈 거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 원내대변이라는 자가 그냥 우리 당 의원 아니니까 알아서 잡아서 끌고 가. 이따위로 정치를 하나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앞뒤 정황 따져보면은 처음부터 이성만, 윤관석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부터 윤석열 쪽과 양정철, 이재명 정치 공작 했다고 봐야 돼요. 이건 이재명 쪽 개돼지들이 뭐라 그러든 이건 저같이 한 두 발, 세 발 떨어져서 본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송영길과 가까운 사람 쪽은 윤석열 쪽이든 이재명 쪽이든 이낙연 쪽이든 아예가 끝장을 내버리자. 끝장을 내버리고 일단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런 정도의 정치적 야합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윤석열이와 한동훈 쪽에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 쪽이 제일 무섭잖아요. 절대 안 드는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자기들이 한동훈한테 짓밟히더라도 절대 들지 않는 이거 그냥 바로 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송 대표가. 이거 그냥 한동훈 윤석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들고 싸우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송영길 쪽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야 쪽에 이 기회주의자들하고 야합을 해서 지금 죽이기 공작을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대적의원의 4분의 1이니까 뭐 한 100명 안쪽에 뭐 80명 요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임시 국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총을 소집하고 본회의 열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부결시켜서 한동훈을 끝장내주면은 간단히 해결되거든요. 근데 2달간 이 혁신이 김은경 등등이 돌아다니면서 그게 마치 굉장히 나쁜 짓인 것처럼 국회의원의 부패 특권인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쳐놔서 얼어붙었단 말이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자 이러면 어떤 꼴이 벌어지느냐. 뭐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들을 제일 먼저 장악을 합니다. 이 정권 쪽에서는. 만약에 이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영장 기각되면 한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팔 비틀어서라도 구속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0명 돈봉투 그냥 다 쓸어버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송영길계는 뭐 저는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물론 감옥 끌려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독재검찰 정권에서는 감옥 가도 정신 차리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은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과 윤석열에게 억울하게 끌려가는데 그걸 박수치고 멍하니 구경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당이 유지가 되겠어요? 이런 정당이? 나는 이재명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재명 이래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자기는 그러면 또 이제 그냥 체포동의안 거 뭐 가결 뭐 부결 필요 없이 그냥 스스로 영장 받으러 갈 거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거든 이재명이 이거를 지금. 사실상 민주당은 이제 임시국회여서 이거 안 막으면요 한동훈의 계속되는 영장 청구로 민주당은 이제 완전 붕괴되는 길로 가는 거고 김은경 혁신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은 양정철 이낙연 애들이 당은 장악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살려두든 뭘 하든.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이재명 10월 고치설이에요. 한마디로 이재명 너 감옥은 안 가게 해줄 테니까 당권 내놓으면은 너 그냥 그런 대로 국회의원 시켜줄게. 감옥은 안 보내고 그런 더러운 딜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김은경 혁신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이런 더러운 딜이 이게. 그리고 그 더러운 딜을 위해서 가장 지적으로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송영길 라인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에서 이런 쓰레기들을 진짜. 내가 참 정말 이 정치권에 정말 비열한 작태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한 건 정말 처음 봐요. 이런 거는 진짜. 자기들 동료들을 죽여가지고 지들이 살아서 해먹겠다는 거야 이거. 이런 경우는 글쎄 이거 이 국힘당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그 이 뭐 물소떼들 있지 않습니까? 물소떼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면 이기는데 지 동료 한 두세 마리 그냥 사자한테 던져주면 지들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딱 지금 그거야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들은 윤석열하고 나중에 빌붙어서 해먹겠다. 저는 여기서 송영길 대표가 결단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송 대표 멍하니 있다가는요, 이게 다 끌려가요. 저는 내일이라도 송영길 대표는 검찰 앞에서든 국회에 들어가서든 기자회견을 해서 이 얼어붙은 민주당 의원들을 깨워야 돼. 당신들 이 김은경하고 이런 작자들의 말에 속지 마라. 검찰 독재 정권 때는 임시국회 열어서 동료 의원들을 지켜주는 게 그게 정의다. 직강 열어라. 강하게 호통치고 깨워야 돼. 설사 안 움직이더라도 이게 나중에 큰 명분과 자산이 될 겁니다. 지금 그걸 짚어놔줘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국회 열어서 동료 의원 막지 못한 그 자들 나중에 심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안 짚어놓으면은 송영길 대표도 심판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본인은 현재까지 이 돈 모두 든 거에 대한 어떠한 이 연루된 증거도 없고 본인도 전혀 모른다. 밑에서 이 활동 비용 나눠 쓴 것까지 내가 알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 선거에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정치적 책임은 뭐냐? 이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은. 윤관성, 이성만 지금 이렇게 끌려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당장 기자회견 열어서 이름도 좀 거명하세요. 이름도 뭐 저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 나서라. 나서서 이 혁신이 이 김은경 싸워라. 싸워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당당한 헌법적 특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우리 동료를 지키자 다 같이. 이 말을 최소한 제가 볼 때 내일까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만세 개돼지들 너희들은 이재명한테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지금
이재명 만세할 시간에 이재명한테 문자 넣고 해. 개딸이가 뭔가. 네가 데려온 김은경 때문에 지금 민주당 초토화되게 생겼다. 한동훈한테. 한동훈이가 막 기습 남침해가지고. 내가 오늘 한동훈 기습 남침이라는 표현 쓴 거는 오늘 내일 보수단체에서 그래도 양심적인 보수단체들이죠. 한동훈이가 4.3에 이 남로당 범죄자들을 다 풀어줬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내일 과천에 들어가서 보수단체가 한동훈 퇴진운동 벌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보수가 한동훈 잡으러 나서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민주당 놈들은 한동훈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지 동료원들이 갖다 바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저는 이 민주당의 이른바 이 개딸 논쟁도 충성스러운 당원들을 비하하는 정치 공작이라 보거든요. 개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다 나왔잖아요. 개딸 아니라는 증거 이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법사위 국정감사 변희재 대표 증인 불러주십시오. 12,300명입니다. 이거 동의율 24%. 뭐 사실상 이제 한 달 안에 5만 명 채우는 거 결정난 거랑 마찬가지겠죠. 제가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도 이 당원들이 야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잡아야 되지 않냐. 한동훈의 범죄를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지해주지 않습니까? 개딸이 아니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맹목적으로 이재명 만세 찬양하는 개딸이 아니잖아. 그냥 충성스러운 당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당신 나서라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안 나서잖아요? 그러면 내 말대로 이재명은 딜을 친 거야. 송영길 쪽을 넘기면서 지 살려고 딜을 친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해도 나 같은 사람은 해줘야죠.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 함부로 못하겠지. 그럼 나까지 침묵하면 다 교대지처럼 살 겁니까? 미디어치는 이른바 마키아벨리즘이에요. 기득권 부패 타락한 정치인들이 당신들을 속일 때 제가 그 사람들의 정치 공작을 다 알려주는 거랍니다. 마키아벨리가 원래 그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미디어치의 유일한 가치예요. 자, 그래서 12,300명쯤 돼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채워서 이게 참 권리당원 80만 명 중에 이 5만 명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올해 들어온 초원 중에서는 가장 빨리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면 제가 한동훈 바로 그날 끝장 내주겠습니다.